회장님, 오늘 브리핑할 토모큐브는 현재 시장이 거대한 꿈의 가격을 매기고 있는 기업입니다. 문제는 이 꿈이 투자 가능한 미래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재앙적 리스크인지 판단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심층 보고를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이 기업의 주가가 왜 이토록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지 그 본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던지겠습니다. 회장님, 토모큐브는 대체 어떤 기업입니까? 바이오 기업입니까? 아니면 반도체 기업입니까?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야말로 회장님의 포트폴리오를 천국과 지옥으로 가를 분기점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아주 위험한 줄타기라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바이오 기업으로서의 안정적인 현실이, 다른 한쪽에는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폭발적인 꿈이 있죠. 그리고 그 아슬아슬한 균형의 결과가 바로 다음 장에 보실 이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PSR, 주가 매출 비율이 무려 60배에 육박합니다. 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PSR이라는 지표는 미래의 기대감을 현재 주가에 얼마나 녹여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 아닙니까? 아직 이익이 나지 않는 성장주들의 잠재력을 볼 때 쓰는 지표인데 보통 10배만 넘어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0배라뇨? 이건 그냥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단 한치의 오차나 실패도 없을 것이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나리오를 오늘의 주가에 전부 다 남김없이 끌어왔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이 숫자가 과연 세기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의 증거인지 아니면 투자자를 파멸로 이끄는 거대한 함정인지 그 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샅샅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숫자를 이해하려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기술부터 짚어야 합니다. 토모큐브의 심장, 바로 홀로토모그래피라는 기술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 무언가를 자르거나 부수지 않고 그 속을 3D로 들여다보는 말 그대로 혁명적인 방식입니다. 기존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데 뭐가 어떻게 다른지 바로 다음 자료에서 직접 비교하며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자료의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바로 구시대와 신시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왼쪽의 기존 현미경은 살아있는 세포를 보려면 일단 독한 염색약으로 물들이거나 아주 얇게 점여서 죽여야 했습니다. 이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보려고 박제를 해놓고 관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약물을 투여했을 때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오른쪽 토모큐브의 기술은 완전히 다릅니다. 빛이 물질을 통과할 때 꺾이는 정도, 즉 굴절률의 차이를 이용해서 살아있는 세포를 마치 우리가 병원에서 MRI 찍듯이 3D로 속속들이 들여다봅니다. 염색이라는 독극물이 필요 없으니 세포는 죽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며칠이고 계속 동영상처럼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을 투여했을 때 암세포가 어떻게 괴로워하다 죽어가는지 그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녹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자, 그럼 기술력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대단한지 숫자로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회장님, 내용이 조금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 표가 오늘 보고의 핵심 중 하나니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경쟁사인 스위스의 나노라이브와 비교한 자료입니다. 단순히 수평 해상도가 150나노미터 미만으로 더 선명하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주목하셔야 할 압도적인 차이는 바로 AI 기술로 구현한 복원 속도와 측정 깊이입니다. 먼저 속도를 보시죠. 10배가 빠르다는 건 단순히 작업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연구실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10배로 폭증한다는 의미이고, 이건 곧 신약 개발의 속도 자체가 10배 빨라질 수 있다는 엄청난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측정 깊이입니다. 최대 500 마이크로미터.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요즘 신약 개발의 대세인 오가노이드, 즉 인공 미니 장기의 두께가 바로 수백 마이크로미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사 기술로는 이 두꺼운 조직의 껍데기밖에 볼 수 없었지만 토모큐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속도와 깊이가 바이오와 반도체 시장 양쪽 모두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적 해자, 모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전선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모큐브의 흔들리지 않는 현실이자 든든한 현금 창출원, 바로 바이오 이미징 시장입니다. 이 기반이 얼마나 튼튼한지가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회장님,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법안 문서가 토모큐브에게는 그야말로 거대한 순풍, 태풍 수준의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FDA가 무려 80년 동안 유지해온 동물 실험 의무화 법을 폐지한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과거에는 어떤 신약을 만들든 무조건 쥐나 원숭이에게 테스트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대신 동물 실험을 대체할 인간세포 기반의 데이터, 특히 오가노이드 데이터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화이자나 머크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오가노이드 연구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FDA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토모큐브의 기술이 폭발적으로 빛을 발합니다. FDA의 새로운 규정 때문에 제약사들은 이제 오가노이드, 내부에서 약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반드시 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이 두껍고 살아있는 미니 장기의 속을 3D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상용화된 장비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토모큐브가 유일합니다. 이건 마치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서 필름 회사는 망하고 이미지 센서 회사가 필수 기업이 된 것과 같은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있으면 좋은 연구 장비 정도였다면 이제는 FDA에 제출할 데이터를 만드는 없어서는 안 될 표준 장비로 그 위상이 완전히 격상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모큐브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책임지는 견고한 현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이 토모큐브의 PSR 60배라는 어찌 보면 비이성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진짜 이유, 바로 반도체 검사 시장이라는 꿈의 영역입니다. 지금까지의 바이오 사업이 현실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토모큐브가 어떻게 제2의 KLA나 ASML이 될 수 있다는 상상력을 자극하는지 그 근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요즘 AI 칩들은 너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느라 열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은 그 열에 못 견디고 녹아버릴 지경이죠.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유리 기판입니다. 그런데 이 유리에 전기가 통하게 하려면 머리카락보다 얇은 수백만 개의 구멍을 수직으로 뚫어야 합니다. 이 기술이 바로 TGV입니다. 문제는 이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 크랙이 유리 내부에 생긴다는 겁니다. 이 작은 균열 하나 때문에 수천만 원짜리 AI 칩 전체를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엑스레이 검사는 너무 느려서 생산 라인에 적용하는 건 불가능하고 2D 광학 검사는 유리 표면만 볼 수 있을 뿐 그 속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기술적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고속도로는 10차선으로 뻥 뚫려 있는데 톨게이트가 딱 하나뿐인 최악의 상황과 같습니다. 토모큐브는 바로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회장님,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제조 공정의 각 단계마다 토모큐브의 기술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레이저로 구멍을 뚫은 직후에는 구멍이 수직으로 잘 뚫렸는지, 그 안에 구리를 채워 넣은 후에는 빈 공간 없이 빽빽하게 잘 채워졌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부에 치명적인 균열은 없는지, 이 모든 과정을 유리를 깨보지 않고 3D로 검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품 비율, 즉 수율을 단 1%만 올려도 수천억의 이익이 오가는 반도체 산업에서 불량의 원인을 공정 초기에 잡아낼 수 있다는 건 이건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토모큐브의 미래에 열광하며 PSR 60배라는 가격을 매긴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토모큐브가 가진 기술의 엄청난 잠재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회장님,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이제 모든 투자자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불편한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거대한 꿈의 대가로 시장이 매겨놓은 지금의 가격, 과연 합리적인 수준입니까? 숫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토모큐브의 PSR 약 60배. 자, 이제 그 아래의 경쟁사들을 보시죠. 원자 현미경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하는 이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파크 시스템스가 15배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로 꾸준히 돈을 잘 벌고 있는 넥스틴과 인텍플러스는 10배가 채 안 됩니다. 이 기업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실력과 실적으로 검증이 끝난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토모큐브는 아직 반도체 쪽에서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들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10배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도대체 뭘 믿고 이런 비상식적인 가치를 매긴 걸까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앞으로 토모큐브가 반도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단 하나의 실패나 지연도 없을 것이라는
그야말로 100% 완벽한 미래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아슬아슬한 웻줄 위를 걷고 있는데 단 한 번이라도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추락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에는 실수를 용납할 여유가 단 1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직접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시장은 환호하지만 저희는 이런 순간일수록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만약에 반도체 시장 진입이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다거나 시장의 이 뜨거운 기대감이 조금 식어서 그래도 여전히 훌륭한 기업이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보자며 동종업계 1위인 파크 시스템스와 비슷한 수준, 즉 PSR 20배 정도로만 재평가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잠재적 최대 손실률 마이너스 66.7%. 회장님, 이건 지금 가격에 투자하실 경우 우리가 꾸고 있는 이 꿈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원금의 3분의 2가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가격은 그 정도의 엄청난 하방 리스크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가를 순식간에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리스크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퀄 테스트의 깊은 골짜기, 퀄리피케이션 캐즘입니다. 회장님 연구실에서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개발했어도 그 기술이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수십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에 채택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기술 기업들이 바로 이 간극, 이 골짜기를 넘지 못하고 사라져왔습니다. 반도체 장비가 공장에 들어가려면 보통 이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인 알파 테스트는 그냥 샘플 몇 개 가져다 놓고 이 기술 되긴 되네 하고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토모큐브는 파트너사인 앱솔릭스와 함께 1단계와 2단계 사이 어딘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2단계 베타 테스트와 3단계 양산입니다. 2단계는 실제 공장과 비슷한 파일럿 라인에 장비를 설치하고 수개월 동안 안정성과 반복성을 테스트하는 아주 험난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온갖 문제가 다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마지막 3단계, 실제 공장에 장비를 수십 대씩 투입하는 양산 단계로 넘어가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이 기간이 토모큐브의 꿈이 현실이 되느냐 아니면 신기루로 끝나느냐를 결정하는 죽음의 계곡, Valley of Death인 셈입니다. 회장님, 좋은 말만 하는 건 간신입니다. 저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첫째, 실행 리스크입니다. 죽음의 계곡인 퀄 테스트가 예상보다 길어져 18개월을 넘어가면 시장의 인내심은 바닥날 것이고 PSR 60배는 순식간에 무너질 겁니다. 둘째, 의존성 리스크. 토모큐브의 성공은 파트너사인 앱솔릭스에, 앱솔릭스는 또 최종 고객사인 엔비디아나 인텔 같은 거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 중 단 하나만 끊어져도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셋째, 경쟁 리스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빠르고 효율적인 엑스레이 기술 같은 대체 기술이 개발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고객사가 다른 기술이 더 낫다고 판단하면 토모큐브는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율의 현실입니다. 설령 채택되더라도 모든 제품을 검사하는 전수검사가 아니라 일부 샘플만 뽑아서 검사하는 데 그친다면 시장이 기대하는 매출의 아직 일부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토모큐브의 장밋빛 꿈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리스크입니다. 자, 이제 바이로라는 단단한 현실과 반도체라는 원대한 꿈, 이 두 개의 전선을 종합하여 최종 전략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토모큐브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의 바이오 사업은 회사를 굳건히 지탱하는 현실입니다. FDA 규제 변화라는 강력한 바람을 타고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며 회사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반도체 사업은 거대한 꿈입니다. 산업의 판도를 뒤집을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고 언제 폭풍우가 닥칠지 모르는 수많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죠. 따라서 현재 주가는 이 안정적인 현실에 성공 확률이 불확실한 반도체라는 이름의 복권, 즉 콜옵션을 아주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얹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회장님께서 내리셔야 할 최종 결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장은 토모큐브가 미래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천재적인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위대한 기술이 실제로 돈을 버는 위대한 비즈니스로 전환되는 과정에 놓인 그 험난한 죽음의 계곡을 완전히 무시한 채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 것인가?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개 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는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는 아래 링크의 블로그를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 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